네, 안녕하세요. 알파균입니다.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볼게요. 중국 이르면 7월 해외 백신 첫 국내 생산한다고 하네요. 이게 국제 경제하고도 많이 연관돼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국제 경제를 검색한 건데 이제 백신이 나오네요. 백신 접종률이 국제 경제를 이제 좌지우지하게 됐습니다. 샤오 이밍이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연구원은요, mRNA 메신저 리보 핵산 백신의 기능을 고려할 때 향후 순차적으로 혼합 접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전망했네요.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미국 화이자 제약과 공동으로 일명 화이자 백신을 개발한 바 있는데요. 중국 매체들은 이 백신을 푸싱 제약과 공동 개발한 해외 백신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기술 이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 CEO 반도체 부족 2년 더 간다. 미국 성장률 1% 타격 경고했습니다. 힐 이코노미스트는 반도체는 미국 경제 성장률 GDP의 0.3%에 불과하지만 GDP의 12%에 차지하는 제품이 반도체에 영향을 받는다며 올해 미국 자동차 생산량은 2에서 6%포인트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어요. 또한 골드만삭스는 반도체 부족 사태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0.5에서 1%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네요. IMF 한국만 콕 집어 코로나 끝나도 재정 지출 안 줄 것이라고 했네요. 안 줄어들 거란 얘기죠. IMF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은 모두 위기 이전 수준으로 총 지출을 축소해야 하며 재정 안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지출을 축소해 2022년에서 2023년 이후에는 균형 재정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됐고,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은 지출 축소를 통해 위기 이전의 재정 적자 수준을 회복하는 것으로 조사됐네요. 미국 고용시장 회복 가속, 백신 접종에 뉴욕 관광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40% 1회 접종분 기준을 넘어선 미국의 일자리 시장이 빠르게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전주 4월 11일에서 17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4만 7천 건을 기록했다고 22일 현지 시간 발표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정만치인 60만 3천 건에 비해 5만 6천 건이 적으며 직전주보다 3만 9천 건이 적다. 호텔과 레스토랑을 비롯해 서비스 업종의 고용 회복세가 두드러지며 나타난 현상이다. 이로써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계속해서 2주 연속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최소치를 갱신했네요. 슈퍼마리오의 승부수, 이탈리아 살리기 300조 원 투입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탈리아 정부는 경기 회복세에 기대를 걸고 있어요. 내년부터 국가 채무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2022년 GDP 대비 156%, 2023년 155%, 2024년엔 152%, 올해 경쟁 성장률 4.5%를 예상하며 내년 4.8%, 2023년 2.6%, 2024년 1.8% 전망치를 제시했고요. 정부 재정 적자는 올해 GDP 대비 11.8%까지 치솟은 후 2022년 5.9%, 23년 4.3%, 24년 3.4% 등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실게요. 네. 드라기 총리의 경기 부양안 자체 예산은 한 300억 유로 되고요. 차세대 EU 프로그램까지 1,515억 유로 합치면 총 2,215억 유로가 되고요. 수소 프로젝트 및 재생 가능 에너지 투자하고 이탈리아 전력망 및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성 개선하고요. 경제 디지털화, 기후 환경 투자, 인프라, 교육 보건, 젠더성 격차 해소, 사회 통합 등을 한다고 합니다. 사설이죠. 한국경제. 돈풀기 홍수 속에 주목되는 캐나다의 양적 완화 축소라는 내용입니다. BOC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6.5%로 전망되는 등 경기가 예상보다 강하게 반등할 것으로 기대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는 0.25%로 유지했지만
금리 인상 예상 시기를 2023년에서 내년 하반기로 앞당겼다. 캐나다의 테이퍼링은 미국 중앙은행과 유럽 중앙은행이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와중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제 금융시장의 시선은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입을 향하고 있다. 미국도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캐나다처럼 경제 회복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페드는 월 1200억 달러 규모 채권 매입 프로그램 축소 시점에 대해 아직 이렇다 할 언급이 없고, 파월은 제로금리를 2023년까지 지속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요. 다만 파월이 최근 금리 인상에 훨씬 앞서 테이퍼링에 나설 것이라고 말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원칙론을 밝힌 거긴 하지만 시장에선 페드의 자산 매입 축소가 이르면 올해 말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글로벌 자산 운용사 블랙록은 인플레 압력이 커지면서 페드가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네요. 주용석 기자인데요. 바이든 주식 부동산 수익 세금 2배 올린다고 합니다. 미국 증시가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요. 100만 달러, 약 11억 원 이상 자본이득 투자 수익에 대한 세율을 20%에서 39.6%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1조 달러 규모의 새로운 재정 지출 계획을 준비하면서 소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공격적 돈풀기에 따른 청구서가 부자 증세 형태로 날아온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이 현실화하면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선 주별 세금 등을 감안할 때 자본이득세율이 50%를 넘게 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자본이득세율 인상 전 주식을 처분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자본이득세율은 현행 20%에서 39.6%까지 최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본이득세 최고 세율을 2배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22일 현지 시간 보도했고요. 미국의 자본이득세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 매각 수익에 붙는 세금입니다. 손실을 합산해 부과하며 자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개인소득세율 현재 최고 37%를 적용받지만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고 20%만 내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은 이 수익이 100만 달러 이상이면 최고 세율 39.6%로 높이겠다는 것이죠. 투자자들이 실제로 내야 하는 자본이득세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는데요. 우선 고수익에는 오바마 케어 정부 지원 건강보험 기금용으로 3.8%의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걷는 자본이득세율은 최고 43%에 이릅니다. 여기에 주정부가 별도로 자본이득에 가세할 수 있고요. 이를 감안하면 뉴욕주에서는 52%, 캘리포니아주에선 56%의 자본이득세를 물어야 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죠. 주식 수익세금 2배로 부양재원 급한 바이든, 부자 증세 엑셀을 밟았네요. 잠시만요. 여기에 있는 표를 한번 보고 가시죠. 바이든의 증세 구간이죠. 21%에서 법인세율은요 28%까지 올라갑니다. 자본이득세 세고세율은요 20%에서 39.6%까지 올라갑니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37%에서 39.6%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뭐 상원이 의원에서 얼마나 통과될지 모르겠네요. 공화당이 그래도 절반은 또 가지고 있으니까요. 주식 수익세금 2배로 부양재원 급한 바이든, 부자 증세 엑셀. 이런 대대적인 증세는 메가톤급 경기 부양책과 맞물려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 1월 취임 이후 1억 9천만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책, 2조 2,500만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 1조 달러 규모의 가족 계획 등을 연이어 내놓았는데요. 이 중 실제로 의회에서 통과된 것은 코로나19 부양책뿐입니다. 인프라 투자안의 경우 공화당이 4분의 1 수준인 5,680만 달러 규모로 줄일 것을 역제안한 상태고요. 전기자동차 인프라 등 기후 변화를 대처하기 위한 기반 시설 관련 내용은 완전히 제외하고 교랑, 도로 등 전통적 인프라에만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반대가 심하죠. 이것도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표를 많이 보네요.
네, 법인세 아마 25%로 절충 가능성이 있고요. 자본이득세도 아마 뭐 한 29%에서 절충되지 않을까요? 개인소득세 아까 말씀드렸고 부동산세 부과 범위 확대 시장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경제 뉴스는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네, 오늘 좀 늦었지만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알파균의 경제 뉴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